혹시 매일 아침 계란 하나씩 드시는 분 계신가요? 그 계란이 여러분의 건강을 망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지난주 저희 동네에 사시는 78세 김순희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3년 전부터 건강 프로그램에서 계란이 콜레스테롤 덩어리라는 말을 듣고 아예 계란을 끊으셨어요. 계란을 먹으면 혈관이 막힌다고 하더라. 그래서 3년째 안 먹고 있어. 그런데 최근 할머니가 병원에 가셨더니 의사가 깜짝 놀랐대요. 근육량이 3년 새 20%나 줄어들어서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되셨거든요. 반대로 우리 동네 82세 박영철 할아버지는 건강에 좋다며 매일 아침 계란을 4개씩 드셨어요. 단백질이 좋다고 하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을 줄 알았지. 3개월 후 할아버지는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똑같은 계란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궁금해서 우리 주변의 건강한 80대, 90대 어르신들에 대한 연구 자료를 조사해봤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25명의 장수 어르신들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에게는 계란을 먹는 특별한 방법이 있었어요. 93세까지 건강하게 사셨던 고 이정순 할머니의 며느리 말씀을 들려드릴게요. 시어머님은 평생 매일 아침 계란 하나씩 드셨어요. 그런데 정말 특별한 방법이 있으셨거든요. 절대 날로 드시지 않으시고 항상 같은 방식으로 조리하셨어요. 86세 최영호 할아버지는 지금도 혼자서 등산을 다니세요. 나는 70년 넘게 계란 먹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해. 젊은 사람들처럼 막 먹으면 안 돼. 최신 연구 결과들을 찾아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하버드 대학교의 32년간 추적 연구에 따르면 올바르게 섭취한 계란은 60세 이상에서 근육량 유지에 30% 도움이 되지만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언제 먹어야 하고 어떻게 조리해야 하며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도 되는지 장수 어르신들의 경험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답을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먼저 눌러주세요.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꼭 해두세요. 자, 이제 첫 번째 충격적인 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한 실수 사례.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89세 김말순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정정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이유를 알아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영양을 더 많이 얻으려고 매일 아침 계란을 3개씩 한꺼번에 드셨던 거예요. 단백질이 좋다고 하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을 줄 알았지. 그런데 먹고 나면 하루 종일 속이 답답해. 할머니의 가족이 걱정되어 병원에 갔더니 위벽에 염증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든 위장은 한 번에 많은 단백질을 소화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85세 박정자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계란 후라이가 맛있어서 기름을 많이 두르고 바삭하게 구워 먹었거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더라고. 검사 결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 있었어요. 계란을 너무 고온에서 오래 조리하면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어 혈관에 해로운 물질로 변했던 거예요. 일본 도쿄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150도 이상에서 10분 이상 조리된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산화되어 동맥 경화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77세 이순옥 할머니는 또 다른 실수를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배가 고프니까 계란부터 먹고 시작했지. 그런데 자꾸 체하더라고. 문제는 공복에 갑자기 단백질을 섭취한 것이었어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량이 젊을 때의 60% 수준으로 줄어드는데 준비되지 않은 위장에 갑자기 계란을 넣으면 소화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서도 60세 이상은 공복에 단백질을 섭취할 때 소화 불량 위험이 3배 높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실수는 83세 정순이 할머니가 하신 것이었어요. 손자가 날계란이 영양가가 높다고 해서 마셨는데 3일 후에 설사가 멈추지 않더라고. 응급실까지 갔어. 60세 이후에는
면역력이 약해져서 살모넬라균에 감염될 위험이 젊을 때보다 5배 높아집니다. 실제로 미국 질병통제센터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살모넬라 감염으로 인한 입원율이 20대나 30대보다 8배 높다고 해요. 74세 최영수 할아버지 말씀을 들어보세요. 저녁에 계란찜에서 먹고 자는데 자꾸 속이 더부룩해서 잠을 못 자겠어. 나이가 들면 소화 속도가 느려지는데 저녁 늦게 단백질을 섭취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스탠포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저녁 8시 이후 단백질을 섭취하면 수면의 질이 23% 저하된다고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한 번에 계란을 2개 이상 드시면 속이 더부룩해지실 수 있고요.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 드시는 것도 혈관에 좋지 않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드시지 마시고요. 날것이나 반숙은 정말 위험하니까 꼭 완전히 익혀서 드세요. 저녁 늦게 드시면 잠도 못 주무시고 베이컨이나 기름진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도 피해주세요. 87세 김순자 할머니의 경험담도 들려드릴게요. 젊을 때는 아무렇게나 먹어도 괜찮았는데 나이 들고 나니 똑같이 먹으면 안 되더라고. 몸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해. 장수 어르신들의 계란 드시는 지혜. 92세까지 건강하게 사셨던 고 박순덕 할머니의 딸 말씀을 들려드릴게요. 어머니는 70년 넘게 매일 아침 계란 하나씩 드셨어요. 그런데 정말 특별한 방법이 있으셨거든요. 할머니의 비법은 이랬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세요. 그리고 30분 후에 계란을 조리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니 말씀이 위장을 먼저 깨워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영국 왕립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식사 30분 전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위산 분비가 촉진되어 단백질 소화율이 27% 향상된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계란 조리법도 특별했어요. 물이 끓으면 불을 약간 줄이고 정확히 12분 삶으셨어요. 10분도 아니고 15분도 아니고 정확히 12분. 왜 12분일까요?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실험에 따르면 12분간 삶은 계란이 단백질 변성 없이 살모넬라균을 완전히 제거하는 최적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88세 이정호 할아버지의 방법도 인상적이었어요. 나는 평생 계란찜만 해서 먹어. 부드럽게 쪄서 천천히 먹지. 급하게 먹으면 체해. 할아버지는 계란찜을 만들 때 물을 1:1 비율로 넣고 15분간 중불에서 쪄내세요. 그리고 30번 이상 꼭꼭 씹어서 드신다고 해요. 입에서 소화가 시작되는 거야. 잘 씹어야 위장에 부담이 없어. 실제로 일본 도호쿠 대학 연구에서 65세 이상이 한 입에 30번 이상 씹으면 소화 효소 분비가 40%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86세 최순희 할머니는 계란과 채소를 함께 드시는 지혜를 보여주셨어요. 계란만 먹으면 안 돼. 시금치나 미역, 콩나물 같은 걸 함께 먹어야 해. 할머니는 항상 계란찜에 잘게 썬 채소를 넣어 드세요. 이유를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채소를 함께 먹으면 속이 편해.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이었어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 흡수를 조절하고 항산화 성분이 콜레스테롤 산화를 막아준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개 있어요. 90세 김영순 할머니의 타이밍도 주목할 만해요.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먹어. 너무 이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고.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화장실을 다녀온 후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30분 기다렸다가 계란을 드세요. 몸이 완전히 깬 다음에 먹어야 소화가 잘 돼.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기상 후 1~2시간 사이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근육 합성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장수 어르신들이 평생 지켜온 계란 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84세 정말순 할머니의 조언이 기억에 남아요. 계란은 보약이야. 그런데 보약도 제대로 먹어야 효과가 있지. 아무렇게나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어. 내 몸에 맞는 계란 섭취법. 81세 박영철 할아버지는 당뇨가 있으세요. 할아버지의 계란 섭취법은 다른 분들과 달랐어요. 내가 당뇨가 있으니까 주치의 선생님이 일주일에 3번만 먹으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월수금 3일만 먹어. 할아버지는 계란을 드실 때 반드시 흰자 위주로 드세요. 노른자는 반 개만 드시고 나머지는 가족들과 나눠 드신다고 해요.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하니까 조심해서 먹지. 흰자는 순수한 단백질이라 괜찮대. 실제로 미국의 당뇨병 학회 지침에서도
당뇨 환자는 주 3, 4회 흰자 위주 섭취를 권장합니다. 79세 김순옥 할머니는 고혈압약을 드세요. 혈압약 먹으니까 계란도 조심해서 먹어야 해. 하루 걸러 하루 먹고 소금은 절대 안 넣어. 할머니는 계란찜을 만들 때 소금 대신 들깨가루나 참깨로 간을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토마토나 오이 같은 신선한 채소와 함께 드신다고 해요. 토마토 같은 거 먹으면 혈압에도 좋다고 하더라고. 영국 심장재단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가 계란과 토마토를 함께 섭취하면 리코펜 성분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평소에 건강한 83세 최영호 할아버지는 계란을 매일 드세요. 나는 다행히 아무 병이 없어. 그래서 매일 아침 한 개씩 먹어. 70년 넘게 이렇게 먹고 있는데 아직 건강해. 하지만 할아버지도 조심하는 것이 있어요. 여름에는 조금 덜 먹어. 왜냐면 소화가 잘 안 되거든. 겨울에는 괜찮아. 계절에 따른 조절도 중요한 지혜예요. 여름에는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겨울에는 단백질 요구량이 늘어나거든요. 87세 정순자 할머니는 치아가 약하세요. 이가 별로 안 좋아서 삶은 계란은 먹기 힘들어. 그래서 계란죽을 해서 먹어. 할머니는 쌀죽을 끓이다가 마지막에 계란을 풀어 넣어서 드세요. 부드럽게 드실 수 있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해요. 이렇게 먹으면 위에도 부담 없고 맛도 좋아. 소화력이 약한 분들을 위한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85세 이말순 할머니의 방법입니다. 계란찜을 만들 때 당근을 잘게 다져 넣으면 건강에도 좋고 소화가 잘 돼요. 몸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드셔야 해요. 토마토나 오이 같은 신선한 채소와 함께 드시면 혈압에도 도움이 돼요. 다행히 건강하신 분들은 매일 하나씩 드셔도 괜찮아요.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계란죽으로 해서 드시거나 연두부와 함께 찜을 해서 드세요. 더 부드럽게 조리하시고 처음에는 조금씩만 드셔보세요. 89세 김정순 할머니의 조언이 와닿아요. 사람마다 몸이 다르니까 똑같이 먹으면 안 돼. 내 몸에 맞게 조절해서 먹어야 해. 그게 진짜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야. 오늘부터 실천하기. 안전한 계란 섭취 방법 안내. 86세 박순옥 할머니의 일주일간 계란 식단을 공개해 드릴게요. 월요일 아침 8시 12분 삶은 계란에 시금치 나물. 화요일은 쉬는 날 다른 단백질로 대체하기. 수요일 아침 8시 30분 계란찜과 미역국 먹기. 목요일은 쉬는 날 금요일 아침 8시 계란죽에 김치. 토요일 아침 9시 계란찜에 콩나물 반찬. 일요일은 쉬는 날 할머니는 일주일에 4번 격일로 드세요. 그리고 반드시 다른 채소나 국물과 함께 드신다고 해요. 너무 자주 먹어도 질리고 너무 안 먹어도 영양이 부족해져. 적당히가 최고야. 이제 오늘부터 어떻게 시작하시면 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시면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셔주세요. 그리고 30분 정도 기다리시면서 계란을 삶으실 때는 물이 끓으면 불을 중간 정도로 줄여주시고 시간은 정확히 지켜주세요. 타이머를 맞춰 놓으시면 편할 거예요. 다 삶아지면 찬물에 바로 담가서 열을 식혀주시고 껍질은 드시기 직전에 까세요. 일주일에 몇 번 드실지도 정해보세요. 월수금 아니면 화목토 이렇게 하나 정하시면 돼요. 같은 시간에 드시는 습관을 만드시고 함께 드실 채소도 미리 준비해두세요. 그리고 몸이 어떤지 살펴보시고 혹시 이상한 점이 있으시면 가까운 병원에 가보세요. 계란 드시고 나서 혹시 속이 더부룩하거나 쓰리지는 않으세요? 피부에 가려움이나 두드러기 같은 게 생기셨나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바로 중단하시고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일주일에 3번을 넘지 않으시는 게 안전해요. 한 달 정도 지나서 몸이 익숙해지시면 그때 조금씩 조절해보세요. 만성질환이 있으시면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보시고 소화가 잘 안 되시면 조리법을 바꿔보시고 계절이 바뀌면 횟수도 조절해보세요. 몸무게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가끔 체크해보시고요. 계란과 함께 드시면 좋은 것들도 있어요. 브로콜리나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는 비타민 흡수를 도와주고 토마토는 항산화에 좋고 아보카도는 좋은 기름이 들어있어서 영양 균형에 도움이 돼요. 현미밥과 함께 드시면 식이섬유도 함께 드실 수 있고요. 반대로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베이컨이나 햄 같은 것들은 짠맛이 너무 강하고 버터나 마요네즈는 기름기가 너무 많아요. 달달한 음료수도 혈당을 갑자기 올릴 수 있으니까 피해주세요. 91세 김말분 할머니의 특별한 방법.
계란 삶을 때 소금 한 꼬집 넣으면 껍질이 잘 벗겨져요. 손 힘이 약한 할머니들한테 좋은 방법이에요. 계란이 신선한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으면 신선한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오래 사신 어르신들이 경험과 여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하지만 사람마다 몸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혹시 당뇨병이나 고혈압, 심장병 같은 지병이 있으시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시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거나 간이 안 좋으시다면 꼭 병원의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해 보세요. 지금 드시고 계신 약이 있으시다면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정말 사람마다 달라요. 소화하는 능력도 다르고 체질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 정보가 병원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몸에 이상이 있으시면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88세 최순덕 할머니의 마지막 조언. 계란은 좋은 거야. 하지만 내 몸에 맞게 먹어야 해. 남들이 좋다고 해서 따라하지 말고 내 몸이 편한 대로 드세요. 그게 진짜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중요한 건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알레르기가 의심되시면 꼭 병원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이 정보는 의학적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계란 하나로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야 합니다. 장수 어르신들의 특별한 계란 레시피 대공개. 이제 장수 어르신들이 평생 해드신 특별한 계란 요리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똑같이 드시면 금세 질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해보세요. 첫 번째 요리는 부드러운 에그 스크램블입니다. 서양 음식이지만 어르신들 입맛에도 잘 맞는 음식이에요. 계란 2개에 우유랑 버터를 조금 넣고 약불에서 살짝 볶아주세요. 두 번째 요리는 계란 볶음밥이에요. 남은 밥 처리할 때 이만한 게 없죠. 먼저 계란을 스크램블로 만들어서 따로 놓아두고 밥은 미리 식힌 걸 써요. 당근, 완두콩, 파 정도만 넣고 소금을 약간 넣어 간을 맞춰주세요. 세 번째 요리는 토마토 계란 볶음밥입니다. 먼저 중간 크기의 토마토 1개를 깨끗이 씻은 뒤 먹기 좋은 크기로 깍둑 썰고 계란 2개는 볼에 풀어서 준비해주세요. 대파가 있다면 송송 썰어두면 더 맛있습니다. 밥은 한 공기 준비하되 찬밥도 괜찮습니다. 이제 프라이팬을 달군 뒤 올리브유를 두르고 풀어둔 계란을 부어 스크램블 하듯 가볍게 볶습니다. 계란이 너무 익기 전에 촉촉할 때 불을 끄고 따로 그릇에 덜어둡니다. 같은 팬에 다시 식용유를 약간 두르고 썰어놓은 대파를 넣어 파기름을 내줍니다. 파향이 올라오면 준비한 토마토를 넣고 약불에서 볶기 시작합니다. 토마토가 살짝 익으면 소금을 약간 넣어줍니다. 그 다음 밥을 팬에 넣고 토마토와 잘 섞어가며 볶습니다. 밥이 뭉쳐있다면 주걱으로 눌러가며 고르게 풀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후추를 약간 뿌리고 간을 보고 필요하면 소금을 조금 더 넣어 조절합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지만 감칠맛 가득한 토마토 계란 볶음밥이 완성됩니다. 김치나 단무지와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게 즐기실 수 있어요. 네 번째 요리는 계란 두부전 만들기입니다. 먼저 두부 한 모를 준비해 으깨어주세요. 그런 다음 면보자기에 싸서 5분 정도 물기를 빼줍니다. 물기를 잘 제거해야 전을 부쳤을 때 흐물거리지 않고 모양이 잘 잡혀요. 그동안 볼에 계란 2개를 깨넣고 잘 풀어줍니다. 그리고 당근과 부추를 아주 잘게 다져 준비해주세요. 당근은 색을 더하고 부추는 향과 영양을 더해줍니다. 부추 대신 대파를 써도 괜찮아요. 이제 물기를 뺀 두부에 계란, 다진 당근과 부추를 넣고 소금 한 꼬집을 넣어 골고루 잘 섞어줍니다. 반죽은 너무 묽지 않고 숟가락으로 떠서 모양을 잡을 수 있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중불로 예열한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살짝 두르고 반죽을 한 숟갈씩 떠서 동그랗게 올려줍니다.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주면 됩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살살 눌러서 익혀주세요. 다 익으면 키친타월 위에 올려 기름을 조금 빼고 접시에 담아내면 완성입니다. 간을 세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고 기호에 따라 간장이나 식초를 살짝 찍어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계란과 두부는 모두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과 뼈 건강에 도움이 되고 부드러워서 씹기 편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요리입니다. 아침이나 저녁 반찬으로도 딱 좋습니다. 오늘부터 장수 어르신들의 지혜를 따라 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는 60대 이상을 위한
다른 건강식품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장수 지혜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